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입니다. 자, 어느덧 2023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죠. 충영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한 보름 정도 시험을 조금 땡겨서 보고 있는 중이죠. 진성고등학교와 소화고등학교와 같이 다른 학교보다 시험을 조금 일찍 보다 보니까 개학을 좀 일찍 했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험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객관식 17문제, 논술형 3문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논술형 3문제에서 27점이 배정이 되었다는 한 문항당 9점 정도의 배점이 되어서 아이들 한 문제 한 문제에서 한 문제를 틀리게 되면 거의 80점대, 70점대까지 훅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배점되었다. 난이도를 보시게 되면 상레벨 문제가 한 문제, 중레벨 문제가 10문제, 하레벨 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 10문제 중에서도 한 2문제 정도와 8문제 정도를 구별지어서 이 8문제는 하레벨 같은 중레벨이었고요. 얘는 상레벨 같은 중레벨이었죠. 거의 중하 레벨이 17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번 시험은 상당히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원별로 문제 수를 보게 되면 극한과 연속에서 10문제, 그리고 미분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단원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학2 충영고등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나를 봤더니 수학2라는 과목 자체에서 가장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문제는 참인과 거짓을 구별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억, 니은, 디귿을 물어보는 문제. 흔히 아이들이 이 문제를 기니디 문제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얼핏 보면 참인들 보이지만 엄청 디테일하게 개념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참과 거짓을 실수하기가 딱 좋은 수학2라는 과목 자체의 특징이 조금 직관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개념 자체의 직관력을 많이 요구하죠. 극한이라는 자체가 엄밀한 수학적 정의를 가져온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이미지를 주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정확한 정의의 바탕이 되어서 문제를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괜찮지만 거의 공식화 시켜서 극한 문제를 푸는 거에만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참 거짓을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식 6번 문제 또한 아이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되게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또한 첫 페이지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하기가 좀 충분히 쉽지 않았을까. 그 상태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객관식 7번 또 기니디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아이들한테는 거의 이번 시험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주고 있었던 문제. 제가 여기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해설한다라기보다는 이 문제 유형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저희 하피수학 같은 경우는 이 문제 유형을 아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니디 문제를 모아서 아이들한테 연습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는, 여기에서 이런 거의 공식화 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평균값 정리를 썼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었는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이 문제 유형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다. 어렵진 않지만 실수하기 쉽고, 또 기니디라는 문제의 유형상 한 개는 맞는데 한 개가 틀리는지 모르는지 애매한다면 거의 찍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6번, 7번이 아이들한테는 체감적으로는 가장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서술형 3번 문제는 한 발 뒤에서, 시험을 끝나고 나서 한 발 뒤에서 예를 본다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뭐 이게 뭐 부담스럽나? 라고 느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만 보면 일단 접선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외심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이제 안 적겠지만 이 접선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외심을 가져오고, 외심에서 반지름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그마까지 물어보는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다 섞어놨죠. 접선과 삼각형에서의 외심과 그때의 반지름과 그 반지름 관계에 대한 시그마까지 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문제를 읽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외심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은 이상 시그마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이 문제를 읽기조차도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9월 모의고사가 시험 지금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한 2, 3주 전에 있었던 9월 모의고사 문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9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단원이 수원이 나오는 수열이죠. 근데 10명 중에 7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다 까먹었다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문제를 외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1학기 때 배웠던 지수라든가 로그라든가 삼각함수라든가 수열이라든가 시그마라든가 그런 개념들을 아이들이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정말 상위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서술형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끝나고 나서 자 이제 이거 마음 편하게 내가 선생님이 한 20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풀 수 있는 문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 문제라는 거에서 이렇게 이상한 칙들 조건들 다 줬을 때 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을까? 저는 단언컨대 전교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맞은 친구가 손에 꼽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또 쫓겨서 문제를 못 풀었지도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평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평이했고요. 수투라는 개념 자체상 개념 정리가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가 많았을 거다. 수투는 개념보다는 이미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 꼼꼼하게 보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보다는 애매할 수 있는 개념을 확인한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학교들의 시험이 바로 다음 주부터 다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혹시 저의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학 2에 대해서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외워야 할 것들 극한을 무작정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무한대 보내고 개수 비율을 하는 그런 무작정 문제를 막 푼다기보다는 천천히 꼼꼼하게 여기서는 왜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왜 유리화를 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왜 이런 식들을 가져와야 되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고 완벽한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학2는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하피 수학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무엇이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수학2에 대해서 이제 너무 답을 내기 위한 공식을 주는 수업보다는 기본적인 수학적인 정의를 줄 수 있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